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정말 각자 도생하라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는요, 홍남기가 그 무거울에다가 그냥 뭐 해파리 같죠. 그 사람은 경제부총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책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시장 경제에 확신도 없고 정말 홍남기가 부총리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저께 발표를 하는 거 정말 손금이 이제 달아갖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 경제 망치는 주구가 됐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2, 16 이 부동산 정책은 이건 폭탄이고 우리 시장 경제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거는 조폭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칼을 후드르고 마구 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는가. 아무리 좌파들이 정말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세금 한 번 안 냈지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홍남기가 막 이렇게 읊조리는데 왜 여러분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잖아요. 이 나라 어떡하나. 그리고 진짜 이거 이렇게 무식하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경제의 폴포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포트가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인들 뭐 이렇게 손 만져봐서 매끌매끌하면 다 죽였죠. 안경 써도 다 죽였죠. 정말 무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킬링필드라는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악한 하나의 페이지를 이렇게 남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 역사상 시장 경제에서 가장 무식한 정말 폴포트스러운 정책을 남긴 게 12, 16 정책이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책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정책은요. 15억으로 그 인간과 가재와 붕어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15억에 넘는 아파트는 현찰만 가진 사람만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은요, 15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에 15억짜리라든가 10억짜리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 그것도 못해요. 왜? 보통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 중에 그냥 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가 있겠어요. 대출도 끼고 살 수 있죠. 그러면은 즉 다른 집으로 가려면 이 대출을 이렇게 끼고서 다른 아파트에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갖고 다시 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동토의 문재인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사 못하고 아무도 집도 못 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는 전세 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 못 사요. 그 대신에 집을 살려고 계약했던 사람도 이제 대출 막혔다. 9억도 대출이 20%로 딱 이렇게 내려갔다 이러면은 어디 가서 그 돈을 구합니까, 여러분? 은행이 딱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제2금융권을 갑니까? 제3금융권을 갑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은요. 이제 그냥 너는 그냥 전세 사라. 집 살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남. 이거는 영원한 꿈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 제가 일부러 영화 제목을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라고. 자, 그 영화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첫 장면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이 티파니 보석상에서 이렇게 종이컵에 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막 꿈꾸면서 그 보석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티파니에서 이렇게 반지 낄 수 있지 않을까. 뭐 모든 여성들이 티파니의 그 보석 반지 이런 걸 보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를 꿈꾸죠.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거. 시장 경제라는 건요. 우리가 사지 않더라도 그렇게 구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정말 저도 뭐 몽클인지 뭐 몽벨인지 저는 갖고 있지도 않지만 그거를 막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저게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다 입고 다니냐. 이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나도 좀 이렇게 돈 생기면 하나 좀 따뜻하게 입어볼까. 가벼운 것 중에 가볍고 따뜻한 것 중에 싼 것은 없다는데 그거는 정말이야. 저는 이제 홈쇼핑에서
사요, 옷을요. 근데 참 따뜻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무거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걸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너는 티파니 앞에도 이렇게 서 있지 말아라. 이게 12, 16 대책의 여러분 끝판입니다. 이게 외치는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리고 티파니라는 보석상에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제 친구가요, 딸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티파니에서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싼 데서 티파니에서 했더니 여우가 네가 몰라서 그렇지 티파니에 가면은 300불짜리도 있고 400불짜리도 있어. 그래서 400불짜리 이렇게 밴드를 하나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것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예요. 제일 먼저 저는 문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인천공항에 가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해줬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요, 인천공항에 들어온 사람하고 거기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연주를 해갖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땀 흘린 사람에게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근데 땀도 흘리지 않은 사람한테 대가를 주면 어떡해요? 무서운 거죠. 거기서부터 문재인의 시뻘건 말하자면 시장경제의 훼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루키루님께서 네, 은은 이쁘고 싸요. 금은 어마무시. 그렇죠. 그렇지만 또 뭐 티파니라는 이 파란 박스에 은이 들어있다면 뭐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도 명품 가방이 그 한 개인가 이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누가 이제 선물을 준 건데 그거 살 때만 그렇지 집에다 들고 오니까 그거 들고 다닐 때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명품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소유의 그 찰나 순간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맨날 에코백이나 저는 그 샤오미에서 나온 그 백팩 그거 메고 다녀요. 자, 써니리님께서 강남구 지역 주민들은요 내년 선거 때 문재인 찍어준다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올려줬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루키루님 말씀대로 돈은 흐르게 해야지 경기 부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동토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면께서 티파니 가게 말고 해리 윈스턴 가게 갑시다. 이놈들 하는 짓이 맞아요. 해리 윈스턴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여기가 진짜 비싼 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만 취급하고요. 자, 이 레시드라님께서 네, 이 문재인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자꾸 오늘은 이상하게 빨리 이제 올라가네요. 문재인이 이제 댓글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제대로 된 이제 도화선만 있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 금지. 그러니까 현금 없이는 강남집을 못 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찰 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사냥을 할 거다. 이렇게 부동산 하는 분들이, 즉 공인중개사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 등록금을 내러 어떤 중국 할아버지가 손녀가 들어갔다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비닐 가방을 하나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가난한데 이 손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뻐서 왔나 보다 하더니 딱 그 비닐 가방을 올리면서 4년치 등록금이라고 하면서 딱 두고 갔는데 그게 다 100불짜리 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중국인들이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셋값이 여러분 폭등하게 됩니다. 왜? 이제 집을 산다는 거는요, 대출 다 막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괜찮은 전세를 가지고 지금 이거라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래서 아마 강남이라든가 좀 괜찮은 곳은 전세값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결국은 오른다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방 곡선을 그리고 좀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 12.16 대책이 참 폭력적이고 무식한 대책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냐? 모든 시장은요, 공급과 말하자면은 이 수요의 원칙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강남에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아까 우리 김정명님 말씀대로 뭐 티파니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해리 윈스턴의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올려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릅니다. 결국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내년 총선 아마 지나가게 되면요. 결국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바보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번에 18번째 이 부동산 대책인데 지금까지 17번째가 결국 뭐에다 도움을 줬습니까? 아파트 값만 계속 올렸잖아요. 마용성까지 저기 과천 아파트까지 분당 아파트값까지 다 올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결국 지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방은 아파트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지방은 폭락이에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서울의 경우는요 재건축도 다 맞고 그래가지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폭락시킨 거예요. 새 아파트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한 전세 같은 경우는 또 폭등세가 이어지고요 결국은 오릅니다. 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시장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노무현의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이 이미 올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국은 오른다. 이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고 이제 각자 도생하시는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얘네들이요. 모든 걸 총선용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세금을 다 긁어가지고요. 차상위 계층에게 다 뿌려주는 로빈훗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소하지요? 여러분 아주 쌤통이다 그러죠? 강남에 있는 애들 막 지금 후들후들 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 종부세 막 올리면은요. 강남에요. 뭐 25평짜리 2개 가진 사람은 내년에 종부세, 보유세랑 해갖고 4천만 원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아마 이렇게 정말 무슨 귀신처럼 다 이제 뱀파이어처럼 우리 국민들의 피를 그렇게 빨아먹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총선에서 이게 표를 얻기 위한 총선 대책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영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에 이 있는 사람들, 이 비서들 다 이 집 팔라고 했어요. 2채 있으면 한 채만 남기고 다 집 팔라고 했어요. 자. 노영민이가 지금 반포에 한 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 한 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노영민이가 기껏 양심껏 해야지 말하자면은 청주에 있는 집 한 채 파는 거겠죠? 아니면은 정말 지가 제대로 하면은 반포에 있는 집 팔겠죠? 노영민이가 그럴 사람입니까? 참 조국스럽다에 이어서 노영민스럽다도 있잖아요. 시집 팔면서 거기다가 카드 결제기 갖다 넣었던 자 아니에요? 돈이라면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커피 한 잔 안 사요. 아주 그 점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반포집 절대로 안 팔아요. 노영민이 여러분 앞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수도권에 집이 2채 있으면 한 채 팔라고 했는데 난 아니잖아. 나는 반포에 한 채고 저 지방에 청주에 한 채인데 내가 왜 팔아? 이게 노영민의 답이 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리고요 실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수현 정책실장이라고 이 사람이 정말 토지 공유제 이런 거 외치는 사람이고 이런데요. 이 사람이 장하성과 더불어서 김희경과 더불어서 10억이나 집값이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채가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김수현이 그때 그 사회수석인가 이거 했을 때요. 2017년 8월에 뭐라고 했냐면 나와가지고 기자실에서 이랬어요. 내년 4월까지 2018년 4월까지 집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2019년 12월인데요. 이 사람 집 안 팔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낯짝을 들고 이렇게 이런 폭탄 정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그다음에 집을 옮겨야 될 사람들에게 꼼짝도 못하게 하고 주거의 권리, 주거 이전의 권리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이 국민을 괴롭힐 수가 있냐고요. 진짜 문재인 정권이고 국민에게 재앙만 갖다주고 국민의 삶에 정말 족쇄를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기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서해 명사님께서 맹사님께서 어찌하여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꼴통년 문재인님께서 북한과 연합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는 것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만든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만든 것 같아요. 어저께 문재인하고 그 다음에 이 비건하고 나온 그 사진 청와대에서 이렇게 본 사진 보면 문재인은 막 웃으면서 비굴한 미소를 짓는데 비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비건이 이 한심한 작자 내가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해서 말을 섞으랴 35분이라는 것도 뭐 통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문재인 뭐 이렇게 A4 용지 보고 이러면 기껏해야 10분 말한 거겠죠. 하나마나 이렇게 한 거겠죠. 자, 그레이스님께서 김의겸은 수사받아야 된다. 흑석동 집한 것도 수상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정보는 어디서 받았는지 거기다가요 어떻게 이렇게 싹 파냐고요. 분명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스트로가 빨대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잽싸게 팔고 모든 걸 다 피해가지고 4억을 뭐 이렇게 10억을 챙겼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집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까지 무지무지하게 막 얼굴에 철판 깔면서 다 이제 버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팔려야지 내가 팔죠. 응? 그리고 집을 판다 하더라도 김현미처럼 어떤 거래를 하겠어요? 자기 집 동생한테 넘기고 뭐 이모한테 뭐 재수 씨한테 뭐 형수한테 뭐 또는 뭐 큰형한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집안에서 돌려막기를 할 겁니다. 응? 그러면 이 파렴치하고 이 정말 천벌받을 정권 근데 이미 국민들은 초토화돼 갖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비서들 도와주고 있는 비서들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저 하늘에서는요 북한의 ICBM이 곧 이제 날아가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재산이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손상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요 재산상의 손실이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식시장은 지금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돼갖고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활활 타고 있고 미국도 크리스마스 뭐 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꾸라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숫덩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정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은 뭐 제대로 안 되면은요, 내년에 뭐 19차 정책을 이 폭탄을 또 터뜨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폭탄 정책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럴 것 같아요. 강남에서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자팔찌를 끼운다. 너희들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전자팔찌를 끼운다. 그 다음에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교란을 시키려고 하고 탐욕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세뇌 학습, 이 총화, 걔네들이 말하는 이 반성의 장, 이거 해갖고 무슨 사람들은 다 이 총화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아 비판하게 하고 인민재판에 붙이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면은요, 지금 내년 총선에서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12, 16 정책은요,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총선에 대한 정책으로서는요. 이제 30대와 40대의 집을 살려고 막 맹렬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얼어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이제 부동산 뭐 거기에는 그 커뮤니티 카페인데
이 들어있는 사람만 뭐 80만이라고 하는 대형 카페인데, 제가 이제 잘 들어가진 않는데, 전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서 어저께 들어갔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자, 이 스펙블러님께서 이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이 시리에 빠지게 만들어 분노를 일으켜 선거에 이용하려는 좌파들의 분열 정치 이용당하는 개돼지들. 근데 이번 정책은요, 제가 볼 때 스펙블러님, 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그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괜찮게 좀 열심히 일하고 해갖고 내가 15평에서 20평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터뜨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찬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아마 이 무주택자들, 개돼지 취급했던 무주택자들 중에서 아예 집 살 생각을 안 했던 사람, 이런 편은 이미 문재인한테 가 있는데 그 미묘한 니치 마켓을 완전히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문재인 표로 완전히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도 아시는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갔더니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거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왜?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해? 내 집 내가 사겠다는데 왜 못 사게 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해서 완전히 배급 경제로 가겠다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배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공산당들이 망하고 사회주의 정권이 망하는 거 뭡니까? 맨날 분배한다, 나눠준다 하니까 배급할, 나눠줄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람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배급 경제로 가겠다는 이 문재인의 패착, 반드시 총선에서 여러분 벌 받을 겁니다. 심판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헌법 소원 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품앗이해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헌법 소원을 내면은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패배합니다. 그러면 헌법 소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가면서 그 흐름과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년만 견디자.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면은요, 문재인의 이 정책 폭망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시장 경제에서 완전히 떨려난 정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도 레임덕이지만 글쎄요,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그 숨이 끊어질 겁니다. 정책이 이렇게 무식한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돈 내가지고 문재인 월급 주고 비서관들 다 월급 주고 이러는데 저렇게 나를 죽이는, 내 숨통을 죽이는 정책을 하는데 그걸 우리들이 봐줘야 됩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2, 16 부동산 정책 폭탄 투자, 폭탄 투하, 전세 폭등이 이어서 결국은 집값 오른다. 이거를 전세 폭등이 이어서 집값 오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가슴에 새겨 두시고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그 정권이요, 이 세금 폭탄을 무지무지 투하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헌법 소원값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납세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헌법 소원 지금 내고 있고요. 그 헌법 소원 낸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헌법 소원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 보유세, 사실 종부세라는 것도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꿋꿋하게 이제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